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저희 비엔나 한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구스타프 클림트, 특히 이제 역사주의에서 아르누브르다가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학부 스캔들 그림들입니다. 자, 이 그림들은요, 원래, 이 1883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대학 천장화에, 강당 천장화에 대학의 모토인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에 있고, 네 코너에 바로 이제 대학 이념에 필요한 네 개의 단과대학 그림을 넣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크림트는 철학, 의학, 법학 세 개의 그림을 맡고요. 그리고 그의 예술가 컴퍼니 동료인 프란츠 마쉬는 신학을 담당하게 됐습니다. 자, 이 그림은요. 1882년도서부터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발주,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무려 15년이 걸려요. 그래서 결국은 1907년경이 돼서야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, 불행하게도 이 그림은 모두 다 1945년도에 소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물 크기의 흑백 사진으로밖에 우리가 감상할 수가 없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. 그리고 이 첫 번째 시작할 이 철학이라는 그림은요, 1900년도 분리파 전시장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1901년도에는 의학. 이 두 그림이 모두 전시에 소개됐었을 때는요, 비엔나에 굉장한 비판과 분노를 유발시켰다라고 한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믿었었던 크림트가 지금까지의 관습적이고 역사적인 보수적인 회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마치 하나의 환상적인 그림을 제시했다라고 한답니다. 그게 큰 이유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돼요. 그래가지고 1905년도 크림트는 결국 위약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이 그림을 양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. 그 당시 그 위약금이 현재 가치로 대략 산정하면 약 16만 2천 유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계약이 바로 크림트에게 있어서는 공적 계약의 마지막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에 종식하고 그 다음에 아르누브로 넘어가는 안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끊어서 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그 당시 크림트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? 그 위약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세레나 레더러라고 하는 초상화의 주인공 그 레더러가 위약금을 차용해 줍니다. 자,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1943년도 마지막으로 전시가 돼요. 그래서 연합군들이 비엔나로다가 진격해 올 때, 이제 전쟁에 파괴되면 곤란하니까, 인멘도르프라는 성에다가 대저택에다가 갖다 옮겨놓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철수하는 독일군, 특히 그 SS 취위대원들이 이 명화를 적에게 뺏길 수는 없다. 그러면서 방화를 해버립니다. 그래서 약 한 40여 점이 그때 소각이 돼요. 그리고 이 법학을 마치고요. 이제 스캔들 작품에 이제 법학을 다 마치고 나면 제가 따로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
왜냐하면 그림 속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스캔들 작품 중에 이제 첫 번째 철학으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는 스케치입니다.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받았어요. 그리고 왼쪽에는 완성된 그림입니다. 자세히 보시면 스케치 아래쪽에 있는 두 그림이 서로 다릅니다. 오른쪽의 스케치는 스핑크스,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있는 스핑크스. 그리고 왼쪽에 본 그림에는 그 스핑크스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스케치와 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상단 왼쪽에 젊은 누드 상태의 젊은 남녀가 아이들을 안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형성시켜요. 가족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존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?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유심히 그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이 다 한결같이 눈을 감고 있어요. 클린턴은 왜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눈을 감는 것으로 묘사를 했을까요? 그것은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 이성, 그 다음에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없기 때문에 이성과 현안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.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남녀가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이 그림에서는 남녀 사랑의 관능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과연 왜일까요? 자, 그 다음에 그 밑을 또 보시면 한 젊은 여성이 나이 먹은 늙은 여성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습니다. 과연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? 그리고 또 그 아래를 보시면 어떤 남성이 죽으리고 앉아 있어요.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. 자, 과연 저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?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듯한 늙은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보수적인 교수 사회를 절망적인 모습으로다가 묘사를 하고 있답니다. 근데 왜 그랬을까요?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왜 그랬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또 자세히 보시면 아까 스케치와 다르게 뭐가 나타나냐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한 머리가 솟아나온 듯 하면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. 그런데요, 이것을 진짜로 비록 사진이지만 실물 크기로다가 접해보면 저 여인인 듯한 저 눈의 모습이 정말
너무나도 대단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. 마치 내부로부터의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의 눈처럼. 그리고 스케치에서 보시면은 지식의 우화가 바로 사라졌다는 거죠. 여기서는. 자, 그리고 이 내부의 마음의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 저 여인의 머리에서 나와 있는 베일 혹은 머리카락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어느 곳이든지 다 스치고 지나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제일 깊은 곳에서 나온 우화의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베일 혹은 머리카락이 닿고 있는 데서부터 예외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.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모습의 저 늙은이와 그 다음에 먼 우주에 떠 있는 오른쪽 그리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는 베일이 가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 지금 알 수 없이 점점 커가고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이것을 스핑크스라고 부릅니다.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. 스핑크스 뭐 많이 들어보실 거나 스핑크스의 원래 의미는 영원, 불멸, 그리고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수수께끼가 철학이 된 것. 그리고 이것의 최초 발원지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스핑크스의 전체 형상은 하나의 우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중요한 것은 스케치에서 지식의 우화가 바로 내부로부터 마음의 눈을 뜬 자로 대처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. 자, 크림트는 그래서 철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철학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또한 관념적 혹은 비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답니다. 즉, 철학의 세계는 오로지 누구만 안다? 작가 자신만이 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철학 작품에 영향을 주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. 바로 그 유명한 쇼펜하우어. 쇼펜하우어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. 존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핑크스와 같다.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인 에밀 베르나드도 이 작품에 영향을 미쳤고요.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시면 전혀 종교적인 색채는 없습니다. 무신론적 그리고 염세주의적 형이사학 주체가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니체와 리차드 와그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. 여기서 잘 보시면은 어린아이의 탄생 그리고 중간에 남녀의 사랑 젊은 여인이 나이 든 여인으로부터 미끄러지는 현상 그 다음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 남성의 모습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한 인간의 출생, 존재, 그리고 소멸, 즉 윤회와 같은 것을
묘사하고 있는 겁니다. 바로 그것이 철. 그것을 결국 자신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자, 제가요, 이렇게 왜요? 왜요? 라는 질문들을 몇 번 던졌어요.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비엔나를 방문하셔서 오리지널 작품들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다시 한번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 철학이라는 이 테마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이게 또 너무 방송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또 지루해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만약에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 아다시피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아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재미도 없어요.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여기서 뭔가 하나 느낀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든지 한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의학을 가지고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들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로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